이 인터뷰는 애초에 대중에게 공개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수십 년 동안 부정되어 왔죠. 하지만 오늘 당신이 손에 쥐니 기록은 단순한 문장의 모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존재라는 개념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1955년 봄, 죽음을 불과 몇 달 앞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와 비공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의 녹음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고 대화록은 아인슈타인 가족의 개인 기록 보관소 속에 거의 70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오랜 세월 침묵이 이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 대화에서 나온 말들이 인류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인슈타인은 생애 내내 한 번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창조되었다. 하지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다. 인터뷰는 겉보기엔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 신을 믿으십니까? 아인슈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그의 눈빛은 깊고도 아이처럼 순수해졌다고 합니다. 마치 잊혀졌지만 익숙한 어떤 먼 풍경을 잠시 본 듯한 표정이었죠. 만약 신이란 단어로 구름 위에 앉은 수염난 노인을 뜻한다면 아니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법칙 뒤에 존재하는 지성, 그 설계와 구조, 수학이라는 창조주의 언어를 뜻한다면 나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마치 평생 간직해온 비밀을 고백하듯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의식은 혼돈 속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앙이 아니라 계산을 통해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터뷰어는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 설계의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까? 아인슈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증거는 현실의 구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리 상수들이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죠.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었어도 우주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며 더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세한 부분까지 설계된 체계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가의 서명입니다. 인터뷰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축가는 누구입니까? 신인가요? 아인슈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부르는 이름은 각자 다르겠지요. 나는 그것을 상위의 힘, 우리와는 다른 형태의 의식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존재라기보다 논리이자 아름다움이며 질서이고 시간을 초월한 에너지입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할 때 마치 세상의 작동 원리를 하나씩 벗겨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해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그 길을 지나갔다는 느낌이었죠. 그 누군가가 미리 길을 닦아두고 이정표를 세우고 단서를 남겨둔 것처럼요. 즉, 교수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창조되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발전입니다. 의식은 진화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근본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지각을 운반하는 존재이며 그 지각이 켜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설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주제는 공식 과학에서 연구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학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니까요. 조롱받을까봐 겁을 냅니다. 하지만 진실은 빛과 같습니다.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양자역학을 깊이 탐구할수록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으며 그 안에는 설계가 있습니다. 인터뷰어는 더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수님, 양자 물리학은 확률의 과학 아닌가요? 아인슈타인은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가면일 뿐입니다. 그 겉보기의 무질서 뒤에는 완벽한 교양곡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혼란스러운 음들이 울리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선율을 이루고 있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겉보기엔 혼돈처럼 보여도 그 위로 올라가면 완전한 조화가 드러납니다. 즉,
모든 것이 질서로 수렴하는 어떤 차원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지성을 말해줍니다. 인간적인 지성이 아니라 우주적 지성이죠. 그것은 우리처럼 생각하지도 꿈꾸지도 않습니다. 다만 단순함과 복잡함을 동시에 결합해 하나의 창조 행위를 이뤄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서는 안 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일찍 다가가면 타버리는 지식이 있는 법이죠. 하지만 이제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요.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인터뷰어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교수님, 아까 우리가 켜졌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인간의 의식을 말하는 겁니까? 아인슈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식은 진화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면서 불이 켜지는 전등과도 같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죠. 진화란 그 아이디어가 실현된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불꽃, 그 점화 자체는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갑자기 인터뷰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자신이 단순한 육체 이상의 존재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다고 마치 늘 존재해왔지만 단지 그걸 잊고 있었던 것처럼 느낀 적이 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끔은요. 인터뷰어가 속삭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기억입니다. 우리는 단지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한 존재는 바로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일종의 귀향 과정인가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왜 우리는 있게 되었을까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게임은 너무 지루했을 겁니다. 자유의지는 모름의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은 공정합니다. 자신을 숨김으로써 우리가 그를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면 자유는 어디에 있나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 법칙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상위의 힘은 우리에게 각본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아인슈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가 그것을 입 밖에 내기를, 오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수식들을 봤습니다. 모든 것을 통합하는 방정식을 만들려 했죠. 그런데 결국 깨달았습니다. 그 답은 숫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터뷰어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내면의 방정식이라는 뜻인가요? 아인슈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대통일 방정식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연민, 의식, 그리고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 그것이 바로 공식입니다. 우주 자체가 그 법칙을 따르고 있죠. 단지 우리는 아직 그것을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 공식을 주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잊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변한 듯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목격자인 인터뷰어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은 대화 내내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워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옳다면 누군가는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두려움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어느 날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과학자도 철학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길 공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뭘 썼습니까?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기호들이었어요. 고대 문자를 닮은 이상한 기호들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는 내가 감지했지만 수학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장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학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언어로 쓰인 물리학이었습니다. 마치 고대인들이 우리가 이제야 다가서고 있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 메모를 한 동료에게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그의 실험실이 불탔습니다.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메모는 사라졌습니다. 인터뷰어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아무도 없고 낯선 사람들이 나를 유심히 지켜보았죠. 누군가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정부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보다 깊고 높거나 혹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만으로도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세상 밖의 존재가 우리의 지식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나는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느낌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지식이 곧 권력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식이 권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은 통찰을 줍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죠. 그리고 그런 지식은 모두가 세상에 드러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는 인터뷰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설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어가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아마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진실은 세대를 거치며 천천히 전해집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말이죠. 그런데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인슈타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짐작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분필을 집어들고 칠판에 무언가를 쓸 때마다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이 아닙니다. 계시에 더 가깝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존재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구름 위에 수염난 노인들이 아니죠. 그들은 육체가 필요 없는 의식입니다. 그것은 빛이며 코드이며 순수한 자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아인슈타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각이 비친 거울입니다. 마치 꿈속의 등장인물처럼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관찰하고 우리를 통해 배우며 우리를 통해 느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거울이자 도구이지만 노예는 아닙니다. 우리는 연속체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연속을 거부한다면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거울은 깨지겠죠. 하지만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운 유리를 찾아갈 뿐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아니요. 오히려 선택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인터뷰어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만약 누군가가 이미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숨기고 있다면요? 아인슈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가 절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은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식이란 반드시 널리 퍼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단 한 사람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죠. 인터뷰어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이해하길 바라십니까? 아인슈타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건 마치 천처럼 유연하지만 단지 공간의 형태 위에만 펼쳐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 위에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생각 말이죠. 그래요. 생각이 근원입니다. 물질은 그 다음이에요.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의지의 결과입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의식적인 것이죠.
다만 인간의 의식이 아닌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서 자리에 앉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설명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단지 언어일 뿐이에요. 그 의미는 언어 너머에 있습니다. 마치 단어 뒤에 감정이 있고 음표 뒤에 음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인터뷰어는 놀라움에 숨을 죽인 채 들었습니다. 마치 물리학자가 아닌 예언자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눈에는 신비주의의 빛은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이 있었죠. 증거를 찾으려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정식 속에서, 우주 속에서, 그리고 양자 얽힘 속에서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신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사랑을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자신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공식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많은 걸 설명해버리고 너무 많은 걸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식입니까?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가 달아있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는 한 페이지를 펼쳐 인터뷰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터뷰어가 본 적 없는 기호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학과 고대 문자의 중간 어딘가에 있는 상징들, 어쩌면 수메르 문명과도 닮은 기호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의식의 모델이에요. 생각이 어떻게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에너지를 낳으며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종의 모든 것의 이론이지만 우리가 아는 방식의 이론은 아닙니다. 이건 영혼의 코드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노트를 덮고 다시 제자리에 숨겼습니다. 왜 숨기시는 겁니까? 인류는 아직 이걸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 신성의 일부이지만 그 아래에 종속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 안에 동일한 불꽃이 있다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인터뷰어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종교가 과학을 두려워하고 과학이 종교를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두 세계 모두 진실이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되죠. 인터뷰어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우리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요. 프로그램은 제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성입니다. 형태로 구현된 의지이죠. 우리 각자 안에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한 존재들과 닮아가기 위해 진화하는 겁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체계를 넘어 그 너머를 봅니다. 그리고 체계는 내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다시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꿈속에는 종종 빛이 나타납니다. 그건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의 문이에요. 모두가 그 빛을 보지만 모두가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용서한 사람, 이해한 사람, 놓아준 사람만이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용서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요? 그 사람은 그 사이에 머뭅니다. 지옥도 천국도 아닌 회색의 영역에 그곳에서 머무르다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할 때까지요. 누구도 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숨기고 있는 가장 큰 진실입니다. 그는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가 또 다른 폴더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신문 스크랩, 사진, 메모 수년에 걸쳐 그가 모은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나와 같은 감각을 느낀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라졌거나 침묵했습니다. 몇몇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인터뷰어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지식의 대가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죽여서가 아니라 환상의 붕괴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당신이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현실은 달라집니다. 인터뷰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다시는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왜 교수님은 아직 여기 계신 겁니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사라지지 않으셨나요? 아인슈타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 말하는 법도요. 비밀이란 숨겨진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도 명백한 곳에 감춰져 있을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보는 법을 모를 뿐입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이른 새벽이었고 희미한 여명이 도시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침묵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고요가 아닙니다. 부름이에요. 우리가 대답하길 기다리고 있는 부름. 누구에게 대답하는 겁니까? 모든 것의 이면에 있는 존재들. 형태와 논리를 초월하고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그들. 나는 그들을 의식의 수호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아가 없기 때문이죠. 기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연민이 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실험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거울로 만든 것이죠. 우리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의식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두려움이 없으며 힘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말입니다. 인터뷰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고요? 과학자인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요? 아인슈타인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과학은 무기가 되고 지식이 없는 사랑은 맹목이 됩니다. 나는 그 둘을 하나로 통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죠. 모든 물리학은 결국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공식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귀향의 부름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원안의 번개 모양이 교차된 무한대와 비슷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징표입니다. 수년 전 꿈에서 처음 봤어요. 그땐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문의 열쇠입니다. 물리적인 게 아니라 의식의 문이죠. 우리가 지각을 바꾸면 그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어디로 통과한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는 세계로요. 생각이 곧 물질이 되는 세계. 죽음이 우리가 아는 의미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 영혼이 빛이 되고 빛이 지식이 되는 그곳으로.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그 순간 인터뷰어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곳을 다녀온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형태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때만 가능합니다. 나는 몸이다. 나는 역할이다. 라는 생각을 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육체를 임시로 입은 의식으로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두려운 건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지식을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계를 만들면서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잊지 마세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녹아 없어지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한 알의 모래알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전부가 새겨져 있습니다. 영혼으로 태어나지 못한 채 죽지 마세요. 그는 종이를 인터뷰어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공식입니까? 이건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모든 것이 존재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표식입니다. 인터뷰어는 조심스레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 상징은 마치 안쪽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맞물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듯 세상이 갑자기 고요해지고 깊고 투명해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진리는 증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 있다는 것을요. 별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감정 속에, 말이 사라진 침묵 속에, 그곳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벽난로 속 불꽃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느 순간이 오면 방정식은 침묵으로 변하고 숫자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땐 그저 듣는 것뿐이죠. 인터뷰어가 몸을 살짝 앞으로 숙였습니다. 무엇을 듣는다는 뜻입니까? 아주 오래된 무언가, 모든 언어보다 깊은 무언어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건 말도 소리도 아닙니다. 단지 존재로서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당신이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 벼랑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계시의 시작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것이 보일 것 같은 그런 순간이죠. 그는 눈을 감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만 그들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건 원자들을 결합시켜 분자를 이루게 하고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는 사랑입니다. 말없이, 그러나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 그 순간 벽난로의 불꽃이 마치 그 말에 반응하듯 흔들렸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문명 전체가 단 하나의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으려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태어나기 전, 아직 세상에 오기 전이지만 이미 알고 있던 그 감정.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감정 말입니다. 그는 눈을 뜨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감정,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의 이유입니다. 과학, 예술, 기도, 심지어 전쟁까지도 모두 우리가 잊어버린 집으로의 그리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육체로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우리 자신으로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할을 그만두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림자가 되기 전 우리가 빛이었다는 걸 기억해낼 때, 그때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침묵만 남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터뷰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그려진 종이 역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수년 후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꿈속에서 그 표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감정을 안고 깨어났습니다.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바로 가까이에 모든 것을 바꿔놓을 답이 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비밀이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는 사실을.